적금 들듯이 이렇게 모아가시면 나중에 중요한 시드머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본인이 약간 좀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중에서 톡톡 튀는 업체들이 있거든요. 그런 쪽을 잘 많이 보시면 좋아요. 그러면 대표님 지금 만약 이제 그 조금의 현금 비중을 조절하면서도 네네. 투자를 하는 분야로 네. 반도체를 계속 생각하시는 건가요? 네, 지금 뭐 반도체하고 2차전 바이오, 바이오 쪽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네, 그래요? 제가 뭐 기관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어. 없고요. 네,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괜찮고요. 그리고 반도체는 어쨌든 지금 사이클의 그 최바닥을 지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고요. 그리고 바이오라는 거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해요. 사실은 바이오만큼 금리에 민감한 산업이 없어요. 왜 그러냐면요. 바이오의 업을 한번 보세요. 돈을 버는 바이오가 거의 없거든요. 그러면 계속해서 돈을 태워야 되죠. 이 회사들은 임상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금리가 높아지면 자금 조달이 안 돼요. 바이오 회사들 CFO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자금 조달이거든요. 네. 예. CB 계속 찍어야 되거든요. RCPS 계속 찍어야 되거든요. 그래야 임상을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금리가 높으면 할 수가 없는데 이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바이오는 항상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. 우리 그 이혜진 대표님 한 번씩 나오시잖아요. 맞아요. 알바킹. 네. 이혜진 대표님의 그 채널 가서 조회수 증가 추이를 한번 보세요. 어떻게 조회수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바이오가 괜찮아지는 거예요. 아, 그렇구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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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시면은 네. 혹시 그 반도체랑 네. 바이오도 오늘 다루실 수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한번 그 어떤 기업이 좀 좋아 보이시는지 네네. 조심스럽게라도 언급이 가능하실까요? 바이오는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이제 어렵고 이혜진 대표님 한번 불러오셔가지고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는 똑같아요.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장기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에요. 네, 굉장히 좋은 시점이고 적금 들듯이 이렇게 모아가시면 나중에 중요한 시드머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본인이 약간 좀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중에서 톡톡 튀는 업체들이 있거든요. 그런 쪽을 잘 많이 보시면 좋아요. 그러니까 반도체 전체 서플라이 체인에서 주목할 만한 이제 그 영역을 본다 그러면 전공정 쪽에서는 노광, EUV 쪽. 네, EUV는 아무리 투자를 줄인다고 해도 여기는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. ASML이 연간 딱 40대 만드는 장비이기 때문에 여기 투자를 지연시키면 또 대기 순번이 뒤로 엄청 밀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은 EUV용 서플라이 체인 쪽에 있는 업체들 보시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어드밴스드 패키징, 후공정 중에서 첨단 패키징 쪽 그런 쪽에 기술이 있는 회사들 계속해서 리스팅하면서 좀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우리나라도 그럼 EUV를 만드는 거예요? 우리나라는 EUV는 못해요. 그러니까 EUV라는 장비는 이제 ASML이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들하고 이제 케미칼류들 있죠. 뭐 예를 들면 그 마스크라는 것들은 반도체 회로를 그려서 이 마스크를 빛을 통과시켜서 축소 사진을 찍는 거죠. 웨이퍼에다가. 그러면 여기 이제 마스크가 그 EUV라는 그 광원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한 에너지예요. 그러니까 마스크가 빨리 상해버리거든요. 그리고 뭐 파티클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뭔가 살짝 올라 있어도 그게 녹아서 눌러붙어 버려요.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에 보호필름 이렇게 덧붙이듯이 펠리클이라는 걸 써요. 마스크를 보호하는. 그런 펠리클을 하는 회사가 SNS텍, FST 같은 업체들이 있고요. 이제 그런 식의 뭐 소모품들을 하는 회사고,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웨이퍼 위에 그 빛을 받으면 또 이렇게 딱 사진처럼 찍히게 하는 그게 이제 포토레지스트라는 소재인데,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하는 회사는 국내 동진세미캠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, 뭐 여기에 이제 또 린스, 그러니까 세척할 때 쓰는 게 영창케미칼 뭐 이런 회사들이 있죠. 그럼 그런 소부장 기업들을 투자하는 데는 왜 야수의 심장이 필요한 거예요?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죠. 변동성이 크고, 그리고 실제로 많이 최근에 올랐어요.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최근에 오르기 전까지 계속 좋다고 그랬잖아요. 이제 코멘트 안 하죠. 왜냐면 이제 시총이 무슨 그 2배가 올랐는데요. 네, 지금 이제 이야기하면 2차 전지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. 네. 그러니까 쌀 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쌀 때 이야기하면 사람들 반응이 안 좋아요. 네. 근데 뭐 자꾸 그렇죠. 뭐 이렇게
왜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있을 때 이야기하면 제일 반응이 좋아요. 역시 자기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니까 역시 제가 찐 전문가야 뭐 이러면서 그러거든요. 네. 요즘에 반도체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좀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. 네. 그렇구나. 그래서 진짜 이제 반대로 해야 되는구나. 네, 그렇죠. 이제 그러니까 막 조회수 많이 나오는 영상들만 찾아다니시면서 투자하시면 그렇게 승률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. 아마. 오히려 뭔가 이제 소외된 섹터들 그런 쪽에서 막 이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들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소부장에 비해서 네.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네. 조금 더 저평가돼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? 뭐 저평가돼 있기도 한데 안정적이죠. 그러니까 망하지는 않을 거니까. 왜냐하면 지금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반도체 소자업체를 망하게 놔둘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. 네. 왜냐하면 죽을 것 같으면 살릴 거예요. 아마 SK하이닉스도 만약에 자금난 때문에 뭔가 휘청거린다 그러면 정부 자금 태울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하방은 있는 거죠.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뭐 희석되고 이런 리스크는 있겠지만 뭐 그런 지경까지 갈 때까지 투자하시는 말 안 되는 거지만 뭐 그런까지 뭐 걱정이 된다. 나는 너무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. 그러면 삼성전자 사시면 되죠. 삼성전자는 적자 안 내니까. 전사는. 네. 그러면은 요즘에 또 약간 그 2차 전지를 너무 좋아하시니까요. 네. 이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양손해진 기업이 네네.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네. 그거는 어떤 기업이에요? 이제 케미칼 업체들이 국내에 좀 규모가 좀 커요.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케미칼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,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동진 세미케 같은 경우는 이제 포토레지스트. 그게 이제 아베 소부장 사태 때 확 떴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기존에 워낙 잘하고 있는데, 신규 사업으로 또 2차 전지 케미칼을 또 합니다. CNT 도전제라고 해서 요즘에 그 탄소 나노 튜브 이런 쪽이 이제 양극재하고 음극재 쪽에 들어갔는데 이 회사는 이제 양극재 쪽에 하는 CNT 소재를 하고요. 유럽의 노스볼트 쪽으로 연간 한 700억 정도 납품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삼성 SDI 쪽은 연간 600억 정도 이제 신규 매출이 나오고요.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음극재는 다 흑연인데 이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리콘 첨가제를 많이 섞어서 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대주전자재료 이런 회사들이 하는데 그런 쪽도 이제 동진 세미캠이 하죠. 그리고 이제 솔브레인이라는 회사는 이제 그 낸드 플래시 쪽에 이제 그 습식 에천트 그러니까 식가격을 하는 회사인데 여기도 이제 전해 쪽 이런 쪽을 이제 사업을 하거든요. 그런 쪽 매출이 꽤 규모가 있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작은 회사들 정말 매출 뭐 연간 200억 300억 나오는데 시총은 뭐 몇 조 막 가고 이러는데 이런 회사들은 정작 연간 뭐 2천억씩 버는데도 실제로 매출을 1,000억 단위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평가받거든요.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? 반도체 케미칼 회사로서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녹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 어떤 그런 것들 잘 안 쳐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만 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거품이 잘 끼이는데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제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안 해주고 있는 거죠. 네. 또 그렇구나. 네. 그런 거를 그러면은 이영수 대표님은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? 막 현장 가시고 막 네. 그러시는 거예요? 회사를 계속 뭔가 계속 보잖아요. 몇 년 동안 뭐 올해 많게는 뭐 10몇 년 동안 계속 지켜보다 보면 회사라는 건 계속해서 생물처럼 변화하고 진화하거든요. 그러면 신규 사업을 계속 하는데 신규 사업은 항상 뭔가 뜨는 산업을 할 거 아니에요. 뭐 예를 들면 기존에 스마트폰 부품하는 업체들이 자율주행차가 뜨니까 이제 이쪽으로 막 들어가잖아요. 예를 들면 뭐 삼성전기하고 LG 이노텍, MC넥스 뭐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뭐 스마트폰은 이제 성장 산업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숙 산업이잖아요. 그러니까 새로 떠오르는 산업 쪽으로 발을 내딛죠. 뭐 자율주행차 쪽하고 그리고 메타버스, XR, 뭐 AR, VR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케미칼 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웬만하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하는 회사들은 2차 전지 쪽을 또 다 눈독을 들이죠. 이쪽 성장이 워낙 좋으니까. 그리고 장비 업체들도 디스플레이 장비하는 회사들은 그동안 워낙 수주 가뭄이 OLED 쪽이 수주가 안 나오니까 또 성장 산업을 찾다 보니 결국은 2차 전지 쪽 또 장비 이런 쪽으로 또 많이 진출하게 되는 거죠. 네. 그렇군요. 그 다음에 그 후공정 산업에서 숨겨진 보석 같은 두 업체가 있다. 네네. 이게 아까 그 한미반도체인가요? 한미반도체는
숨겨져 있지 않죠, 이제는. 산미펀드는 안 숨겨져 있죠. 빚을 막 짱짱하게 내고 있는 회사니까. 네, 그렇게 이야기하면 욕먹고. 네. 네. 사실 뭐 제가 10,000원 초반대 가져왔을 때가 이제 숨겨져 있던, 보석 같은 회사였고요. 와, 10,000원 초반대가 있었군요. 네. 이제는 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, 네. 어. 네. 그렇습니다.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 뭔가 이제 그 후공정 쪽으로 주목할 만한 회사는 두산 테스나라는 회사가 있어요. 두산 테스나는 이제 테스트 하우스예요. 근데 테스트 하우스인데 국내 어떤 후공정 쪽 산업은 대부분 메모리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 회사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. 카메라, 시모스 이미지 센서 쪽으로 테스트를 하는 비중이 한 40%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 그런 쪽이 한 30%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테스트만 열날이 하는 회사예요. 웨이퍼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그 EDS라고 하죠. 이제 전기가 제대로 이렇게 통과되는지 이렇게 해서 웨이퍼에다가 양품은 O, 안 되는 건 X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웨이퍼 테스트도 하고 이제 패키지 테스트도 하는데 대부분 웨이퍼 테스트 쪽이고 이제 그런 쪽을 하는 회사고 원래는 테스나라는 회사였는데 두산그룹에 인수가 됐죠. 네, 그래서 좋아지는데 이 회사가 왜 그럼 좋아지냐면 삼성 파운드리라고 이제 직결이 돼 있어요. 삼성 파운드리가 그동안 TSMC한테 계속 경쟁에서 밀렸잖아요. 그러면 물량 많고 돈 되는 고객들은 다 TSMC한테 가버린 거죠. 대표적인 게 애플 그리고 뭐 엔비디아, AMD, 퀄컴, 심지어 인텔까지 다 TSMC에 줄을 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쪽은 다 TSMC 쪽이에요. 물량 많거든요. 이런 거 뭐 연간 애플 같은 경우는 연간 무슨 수억 대 찍어내잖아요. 그러면 얼마나 물량이 많겠어요. 그러니까 이제 삼성은 선단 공장인데 약간 물량이 적은 쩌리 업체들을 많이 맡은 거죠. 그게 대표적인 게 차량용 AP. 그러니까 자동차도 이제는 점점 더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이 좋아지잖아요.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암바렐라 쪽에 5나노 수주를 받았고, 그리고 엔비디아도 GPU 쪽도 하지만 그 차량용 그 GPU 쪽도 하거든요. 네.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자율주행차용 칩을 하는데 그 8나노 칩을 받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그 최근에는 모비라이라는 업체에 또 그 칩을 또 수주를 받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은 차량 쪽은 업황이 되게 좋거든요. 왜냐하면 그동안에 수요는 많은데 차량 반도체가 쇼티지라서 못 팔았던 물량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현대차가 실적이 좋은 것도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지금 삼성 파운드리 쪽에 그 가동률이 1분기 80%에서 2분기 90%까지 올랐어요. 그럼 물량 계속 많아지죠? 그럼 누구한테 테스트를 또 의뢰를 하겠죠? 그게 이제 두산 테스나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. 테스트 하우스에서는 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두산 테스나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업체가 이제 테스트 장비를 하는 회사인데 네오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. 네오셈이라는 회사는 그 SSD,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해서 예전에 하드디스크 HDD 대체하는 게 이제 낸드 플래시 덩어리인데 그 SSD 쪽 그 서버에 들어가는 SSD용 테스터를 하는 회사예요. 그러니까 주로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, 뭐 삼성 이런 데다 납품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인텔의 신규 CPU 사파이어 래피드가 나오면서 사파이어 래피드에 맞게 또 PCI 익스프레스 5.0이라는 5세대 SSD 또 테스터 수요가 많아지거든요. 이쪽에 굉장히 잘하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인텔 사파이어 래피드가 그동안 계속해서 출시가 지연됐는데 이제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쪽 회사의 5세대 SSD 테스터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와. 네, 와. 외계어하는 것 같죠?